네, 오늘의 경제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제로, 뭐 어떤 얘기죠? 우리 시각으로요. 오늘 오전 6시 10분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이번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바로 1%포인트를 인하해서 한 번에요. 예, 한 번에. 예. 그리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를 제로 금리 0%로 낮췄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이와 함께 양적 완화, 약 규모가 7천억 달러, 우리 예. 돈으로 한 850조 원 되는데 예. 이것도 함께 가동하겠다라는 그야말로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을 해서 나온 제로입니다. 네,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제로 금리 덕분에 지금 뭐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출렁거렸는데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두 개 시장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카드가 어느 정도 좀 먹히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현재 시각으로는 다시 또 이제 마이너스 흐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플러스를 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네.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뉴욕 증시가 조금 걱정인데 네. 현재 뉴욕 증시는 열리고 있지는 않고 네. 선물 시장이 시간에 선물 시장이 열리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폭락세입니다. 아. 다 마이너스 5%대 이제 하한가들이 다 걸려서요. 네. 나우드, S&P든 나스닥 선물이든 지금 한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4.8을 나오고 있어서 네. 과연 시장이 이번에 나온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만족할 수 있을까의 테스트를 아마 오늘 밤 뉴욕장이 열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양적 완화가 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로금리는 쉽죠. 금리를 0으로 내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싸니까 돈값을 떨어뜨려가지고 투자하든가 혹은 대출받은 사람들 부담을 덜겠다는 건데 네. 양적 완화가 지금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예. 양적 완화는 우리가 흔히 돈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실은 좀 더 살펴보면 막 돈을 찍어내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이제 시중에 보면 막 돌아다니는 국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또 뭐 부동산 관련 MBS라고 하는데 그런 채권도 있겠고요. 뭐 회사채도 있겠고 다양한 채권이 있는데 이게 부실화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것을 연준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 채권은 다 사준다. 네. 사주면서 사준 채권의 액수만큼 돈을 찍어내서 뿌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7천억 달러, 852조 원. 실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한 3차례에 걸쳐서 했었었거든요. 예. 뭐 5조 달러였으니까 당시에는 5천조 원이 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850조 원 규모입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발표된 사들이는 채권에는 이 부동산 관련 MBS하고 국채밖에 없어서 네. 회사채는 좀 빠져 있습니다. 아마 네. 시장은 이걸 좀 더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선물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네, 예. 어쨌거나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한꺼번에 그냥 쏟아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상황이 급박한지를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미국이 사실상 제로 금리로 갔으니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되는데요. 네, 아마 이번 주에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는 원화라는 통화 특성상 양적 완화는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뭐 유로화, 달러, 유로, 엔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는 바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텐데 그 폭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의 기준금리는 연 1.25%, 네. 사상 최저치인데요. 예. 0.25%포인트만 인하해도 연 1.0,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이 또 한 번 1%포인트를 내려서 제로로 갔으니 예. 우리도 이참에 바로 0.5%포인트를 인하. 예.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준금리가 연 0.75. 네. 앞자리가 제로가 되죠, 우리도. 네. 그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행도 참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 원화 가치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과연 이 정도 낮췄을 때 효과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될 텐데, 네. 아마도 이번 주 17일, 18일 날 미국의 공식 FOMC, 미국의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끝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할까, 그것을 잠 본 다음에 네. 바로 한 목요일쯤에 우리가 0.25%포인트 인하할지 0.5%포인트 인하할지가 결정되게 될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좀 사례를 보면은요. 우리가 0.5%포인트 이상으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첫 번째가
2001년 9.11 테러 터졌을 때 아. 그리고 나서 했던 게 0.5%포인트 인하였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부도나고 막 그랬을 그렇죠. 때는 예. 무려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인한 초유의 빅컷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0.5%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리면서 네. 우리도 제로 시대, 앞자리 제로 시대의 기준금리를 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여튼 사상 최저 수준인데 그렇게 급격하게 내릴 경우에 또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 같은 경우에 일단 시장에 주는 신호가 있죠. 예. 중앙은행이 이렇게 경기 부양한다. 우리가 나서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뢰 네.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유동성에 대한 신용 경고서를 풀어준 효과가 있는데 네.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미 금리가 연 1.25잖아요. 네네. 1.25나 1이나 0.75나 이미 이제 통화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성들이 주식이나 투자로 잘 안 갑니다. 네. 주로 가는 곳이 부동산이고요. 네. 지난 주말에도 또 이런 몇몇 청약 시장에서 알짜라고 알려진 청약 시장에서 500대 1, 600대 1의 청약이 지금 이 코로나 네네. 이 사태에서도 부동산 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경우 부동산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아마 지금 계속해서 지표를 면밀히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최근에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좀 급매물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강남의 신축 아파트들마저도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그 두 가지의 조율 속에서 어느 정도 폭을 인하할 것인가를 한국은행이 결정 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지금 주식시장 여기도 상당히 좀 위기감이 큰데 네. 오늘부터 한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한다고도 하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죠. 예. 지난번에 나왔던 공매도 제재는 공매도의 지정 요건을 이제 완화하는 거예요. 과열 종목 지정 요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부분이 과열 종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빨리 공매도 못하게 하는 거였었는데 네. 그거의 단점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금지를 못 시킵니다. 그 조건에 걸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때 금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좀 한 발 늦었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부터는 공매도 완전 금지거든요. 6개월 동안은.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나왔고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신뢰? 좀 어떤 확신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안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버텨주고 있는데 오늘도 벌써 7천억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던지고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고 있는데 과연 지금 또 시장의 또 다른 관심사는 주식시장에서 지금 벌써 14조, 15조를 순매수하고 있는 이 개인은 누구냐. 네.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요즘 이제 증권업계에서는 슈퍼개미 대신에 전투개미 이런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네네. 하고 이번에 펼쳐지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투매의 대결 구도 양상인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 상황, 수급 상황은 개인 투자자들이 온몸으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영향 살펴봤습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